슬프지만 마주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인간관계로 앞으로도 상처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마주쳐야 될 아픔, 슬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파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고통스럽고 더 행복하게 보내느냐는 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이TV 봄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혼자서 회의실에 들어와서 셀프로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저희 PD님이 요즘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디 프로필을 D-5, 5일을 남겨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바디 프로필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너무 영상이 늦게 업로드 될까봐 혼자서라도 이렇게 찍어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12월이죠. 연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맘때쯤이면 지난 1년 어떻게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었는지,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저만의 꿀팁과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경험으로, 곧 있으면 부록이잖아요. 나름 인간관계를 많이 해봤으니까 어르신들만큼 높은 소양이나 지혜가 있진 않더라도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 치고는 많이 만난 편이니까요. 제가 겪었던 인간관계, 그리고 어떻게 잘하면 좋더라, 이런 사회생활의 꿀팁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팅, 약속 이렇게 해서 직접 대면하는 미팅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하면은 거의 그냥 하루가 넉다운이 되고 되게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렇게 진이 빠진다고 하죠. 에너지를 받으면서도 또 에너지를 주게 되니까 서로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치는 면도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그 하루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로봇가 아니고, 로봇도 심지어 배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어떤 일정 부분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관계에 쓰다 보면은 혼자만의 사색하거나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면이었는데, 하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과연 나한테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나한테 필요한 인간관계, 혹은 나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코로나의 역설이죠. 엄청 바빴던 친구들이나 저는 이제 해외에도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한국에 있더라 하더라도 저와 이제 다른 영역에서 각자 이제 나름 프로페셔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같이 만날 일이 아니면 사실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 덕분에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친구들, 대학생 때 만났던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저 멀리 해외에 있어서 잘 살고 있는지 안부도 못 묻고 지냈던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좀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학생이 된 기분으로 이렇게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또 두 번째 저희 그 인간관계를 되돌아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 또 얻은 혜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힘든 순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회사도 약간 안정이 됐고 어려웠던 고비들을 다 넘겨와서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데, 한숨 돌리기 직전까지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하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베프였던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잘 지내냐고, 무슨 일 없냐고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참 응원도 해주고,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더 힘을 내야겠다, 너무 불평불만이나 부정적인 생각은 날려버리고 더 긍정적으로 나도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좀 에너지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인간관계라고 하면은 단순한 친구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친목 관계가 제일 이제 화목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비즈니스상이다.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인간관계가 사실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지 꿀팁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 플러스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파트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서론부터 엄청 길었죠? 서론은 간단하게 서론 이제 끝이고요.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관계 잘하는 꿀팁 3가지. 첫 번째,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인간관계는 보통 물처럼 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이라 하면 어거지가 없어.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물의 본성이죠. 인간관계를 억지로 내가 이해관계나 이득을 위해서 맡게 되면은 이 탈이 납니다. 배탈이 나고 물이 거꾸로 오르려면 엄청나게 거꾸로 이렇게 막 솟으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리는 물을 막 위로 막 하려면 분수를 막 하려면 엄청난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역으로 내가 원하는 게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인간관계를 하려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바짝 할 수는 있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또 인간관계 이렇게 싹 정리가 되죠. 과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엇이 중요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직장에 오래 못 계시죠?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는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하거나 혹은 학교 시간만 기다린다던가 혹은 학교를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죠. 그곳이 어색한 인간관계이고 적응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모임도 슬슬 피하게 됩니다. 혹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밖의 모임을 기웃기웃대게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인간의 특징 중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욕구는 돈의 힘보다 심지어 더 세다고 합니다. 오죽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목숨을 건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는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고 욕구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인정해주세요. 어떤 포인트에서는 그분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정말 잘한다, 이런 사람은 장점이 이런 게 있네 라는 식으로 긍정적인 파트를 인정해주면 여러분의 긍정적인 파트를 그분들이 또 인정해줄 기회가 생길 겁니다. 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좋은 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사람과 만나고 싶다면 우선 내가 멋진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관계란 자기가 한 만큼 또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관심을 한번 가져주고 다가가고 따뜻한 말 한번 해주고 가벼운 선물이라도 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무엇보다 배려해주고 또 쉬운 거는 웃어주기, 칭찬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인간관계 잘하는 법, 관심, 먼저 다가가기, 공감, 진실한 칭찬, 웃어주기. 5가지 정도가 되네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우선 요거 안 해보셨다면 요 5가지부터 먼저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아니, 인간관계라 하면 나 말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중심이 아닌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BTS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전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속에 저를 만나시는 분은 저는 이제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뭐 학교도 좋고, 뭐 직업도 좋고, 뭐 외적인 것도 잘하고 다니고, 뭐 공주병일 수 있는데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한 제 친구한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저는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뭐 학교만 좋은데 가면, 취직만 좋은데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만 더 예뻐지면 다 달라질 줄 알았더니 끝이 없더라. 그래서 슬퍼지길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게 단순히 내가 쌓는 스펙과 내가 가지는 외적인 거가 전부가 아니었더라. 나의 모습, 좋은 점 나쁜 점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연습. 그때 이제 친구가 놀라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30대 내내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30대 내내 스펙 쌓아야 되나, 아니면 사업을 잘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20대에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내 관리를 잘해야 되나, 뭐 요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도 결국엔 내가 나로서 딱 우뚝 설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리는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죠. 인간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대비 자기가 못 가진 거, 그리고 앞으로 더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높은 거, 이런 거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진 것에 감사해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하는 이게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지만 내 멘탈이 강해질 수 있고, 남의 핍박이나 이상한 말들, 나를 신경 쓰이게 하고 괴롭히는 불필요한 행동과 소문, 말투, 뭐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고 해탈해서 나만의 무대에 내 정신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스타트업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제 저도 그쪽에 있고, 그 수지라는 주인공이 서달미라는 여기죠. 여자 CEO에다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베이스의 팀원들과 중간에 영입된 CEO죠. 어떻게 이렇게 저와 비슷한 포인트가 좀 있는 거지? 하면서 저도 이제 감정이 막 이입돼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그 수지가 겪는 일들, 공대 출신이 아니고 개발자가 아니고 영입된 CEO고 학벌도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막 좀 이쁘게 생겼다고 그 여성성으로 막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온갖 오해와 루머들을 다 견뎌내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비슷한 일 많이 겪었죠. 여자라고, 기술 모른다고, 금융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를 2번 해고, 사업도 막 어려운 죽음의 고개 다 넘기고 버티고, 힘든 일이 한두 개겠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긍정적인 영상, 글,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저라고 맨날 긍정적이진 않겠죠. 혼자 울고 막 눈 퉁퉁 불기도 하고 막 욕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때는 저도 사람이지라 화가 나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참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스테를 부릴 수 있고,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루만 참아보세요. 한 번만 참아보고,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더 참아보고 하면은 참는 내공이 쌓이고, 힘든 것도 자신만의 극복 방법이 생기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선 나조차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먼저긴 한데, 나조차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결국에 나한테 다시 상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험담 이런 거 주의하시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성숙한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많은 분들이 힘들죠? 저도 살기 힘들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럴수록 긍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거는 생각하기도 쉽고 언제든 내뱉기 쉬운 일이니까 쉬운 거는 잠깐 멈추고, 긍정적이고 환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을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남에게도 해주세요. 가장 먼저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나에게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는 것, 이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2번째 꿀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점을 바꿔보자입니다. 관점을 바꿔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년이면 곧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나이를 한 살을 먹게 되죠. 요즘 같은 21세기에 누가 나이 따지냐, 실력 따지고 경험에 따지고 이런 거지 감히 나이로 이렇게 왈가불가한 게 좀 촌스럽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든 팩트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는 아니죠, 한국 나이를 한 살을 더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서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는 체게바라라는 혁명가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저희 때 모토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도 있었고 체게바라 자서전이나 평전 같은 게 엄청 유행했었죠. 거기서 가장 인상적인 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왠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멋진 체게바라 혁명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리얼리스트라 하면 리얼이니까 현실, 현재를 말하겠죠. 진짜.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리얼리스트라고 말하겠죠.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불가능한 꿈 하나를 가지자. 이 말은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되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지는 않겠다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나아가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커다란 이상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꿈은 아주 높게, 근데 발은 땅에, 현실에 디디는 거죠. 한때 일이 안 풀릴 때 저는 이렇게 탓한 적이 있어요. 이놈의 세상은 바뀔 게 너무 많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 잘못인 것 같고 나는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일이 안 풀리지? 라고 이렇게 세상 탓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이 풀리기 시작했을 때는 세상 탓, 남 탓을 안 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세상 탓하지 말고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좀 바꿔보자, 맞춰보자 한번. 왜냐면 이제까지 난 세상 탓을 하며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몇 가지 좀 시도를 해볼까? 세상이 이런 걸 좋아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사람들은? 하면서 세상의 관점에 맞게끔 조금씩 변형을 했더니 그게 이제 커리어나 소위 말하는 스펙, 성공, 성장 이런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내 의지, 내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도 귀 기울이고 눈 크게 뜨고 행동한다면 커리어 발전,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달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더불어 그런 인간관계는 대중의 시선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물론 유일무이한 몇몇의 존재로서 신념을 막 지켜가는 분들도 굉장히 멋지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두루두루 사회생활 하면서 잘 지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려고 할 때 단순히 내 관점만 막 밀어붙이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일리가 있겠지 라는 관점으로 조금 너그럽게 바라본다면 그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 게 훨씬 줄어들고 저도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요런 다른 시각, 관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앞으로 우리가 가질 아이들조차도 완벽한 존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인간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엄청 잘나신 분들, 연예인들, 성공한 정치가, 교수님, 되게 다양한 부류의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항상 댓글에 시달리고, 악플에 시달리고, 막 자살도 하시고, 막 사건, 사고 때문에 막 명예도 잃고 막 너무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또 다르게 해석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이고 인간들끼리 관계를 맺는 거니까 그것 또한 완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죠.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가까이서 보면 아픈 구석과 부족한 부분, 그리고 힘든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포용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되면, 그리고 그런 관점, 나만의 관점이 무조건 옳다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까지 인정해주고 바라볼 수 있는 포용력이 넓은 시각을 가지면 인간관계에 보다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 꿀팁, 생일 챙기기, 선물 잘하기, 칭찬하기, 칭찬도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인간관계라 하면 결국엔 진심이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도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잠깐 먹힐 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인간관계, 그리고 가깝게 많이 접촉하지 않아도 항상 그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겹겹이 쌓여야지 제 주변의 온기가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코로나로 만날 수 없어도 나를 지지하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들의 힘,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엄청난 커다란 힘을 주고받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마주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인간관계로 앞으로도 상처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저런 인간만 피하면, 이제 이런 지옥 같은 생활만 벗어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죽을 때까지 또 상처받고 누군가에게는 또 당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실망하고 이런 감정적인 소비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인간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차피 마주쳐야 될 아픔, 슬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파트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고통스럽고 더 행복하게 보내느냐는 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체화시키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시죠, 여러분? 행복은 뭘까요? 행복은 파란색처럼 멀리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관계에서도 행복의 감정이 들 수가 있는데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잘하기, 그리고 우선 나부터 사랑하기, 그리고 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기, 배려하기, 관심, 먼저 다가가기, 공감, 진실한 칭찬, 웃음. 이 5가지 간단한 건데 요거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고 고생 많은 여러분들 토닥토닥이에요. 고생 진짜 많으셨죠? 근데 또 주변을 둘러보면 뉴스 한번 보면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 저는 이제 서울에 가끔 봉사활동을 가는데 거기에 독거노인분들 음식을 배달해 드리거든요. 그 작은 방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몸도 잘 가누지 못하시는데 이렇게 생존을 유지하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또 최근에 뉴스에서는 대학생들, 이 초년성인 친구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쳤던 가족 사기단이 있었대요. 그 친구들이 심지어 3, 4개월째 전기도 안 나고 수도도 안 나고 엄청 고생하는 이 겨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하지 않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사기, 살인 사건 이런 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어요, 정말. 그렇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건 사고 없이 이 영상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감사한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할 때 제가 너무 좋았던 건 감사 일기를 블로그에 썼어요. 물론 제 일기장에 쓸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봐도 상관없을 만큼 그냥 나를 내려놓고 투명하게 한번 써보자. 나 자신을 그냥 그대로 마주해보자.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나를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감사일기를 매일 쓴 건 아니고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적으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쓰기 시작했거든요. 확실히 세상에 대해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고 쓰고 나니까 더 그게 클리어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일기 쓰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약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찍혔겠지?